서울 한강변에 있는 신축 아파트 한 채 정도는 그냥 살 수 있는 정도의 대출은 사실은 채 1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전세를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왕이면은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것을 하나 사보자. 최근 시세는 한 13억에서 14억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하는 투자들이 모두 다 잘 된다고 애초부터 저는 생각하지 않았고, 한 20번 정도 저는 되더라고요. 손해를 본 적은 딱 한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현금을 다 연끌해가지고 투자하는데 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히려 현금을 보유하고 대출을 갚고, 입지를 저는 두 가지로 딱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옥동자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대성이라고 합니다. 지금 한 13년 차 부동산 투자자이고요. 서울 모처에 있는 대학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이기도 합니다. 저는 주로 이제 갭 투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그런 기록들을 또 제가 블로그에 많이 기록을 또 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저는 뭐 블로그 활동 열심히 하면서 투자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는 경제적 자유까지는 좀 과한 표현인 것 같고요. 경제적으로 좀 여유 있게 살아가는 수준의 정도에는 좀 도달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 교육이라든지 부모님 봉양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또 제가 뭐 여행을 좋아하니까 여행을 간다라든지, 또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어떤 그런 돈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그런 수준을 저는 살고 있고,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제가 뭐 가지 못하는 경우는 있더라도 비용이 걱정돼서 이렇게 여행을 가지 않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시간 여유가 되고 된다면은 저는 뭐 돈에 걱정하지 않고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정도, 이런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순자산의 어떤 크기가 얼마다 하는 것을 밝힌다는 것이 조금 제 스스로는 조금 민망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질문들을 어디 가서나 많이 제가 받다 보니까 드리는 말씀이, 그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는 서울 한강변에 있는 신축 아파트 84제곱미터 한 채 정도는 그냥 살 수 있는 정도의 자산은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자산의 대출은 사실은 채 1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 갭 투자를 중심으로 해왔고, 자산을 키워가는 방식이 시세 차익이 주된 어떤 그런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그런 투자를 해오지는 않았어요. 매달 들어오는 것은, 제가 이제 저도 그렇고 와이프도 같이 회사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월급에 일단은 기반을 하고 있고, 투자로서 들어오는 돈들은 다 목돈 형태의 수익이 되는 것이죠. 네.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은 사실 사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 수준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공공기관에 이제 와이프도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소득을 합친다고 하더라도 대기업 한 명 다니는 집보다는 더 소득이 적어요. 어떻게든 좀 만회하려면은 결국에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고, 제 성향이 조금 시세가 이렇게 매일 변동되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상대적으로는 부동산 투자가 제 성향하고는 좀 더 맞더라고요. 회사 생활과 병행하기에도 부동산 투자 자체가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요즘에는 이제 학원이라든지 또 뭐 어떤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었지만, 제가 처음 투자를 했었던 2012년만 해도 사실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저는 주로 거의 책을 통해서 부동산 공부를 했었어요. 제 블로그에 와서 이제 보시면은 제가 예전 2010년대서부터 읽었던 책들의 리스트가 이게 쭉 있는데 한 200권이 넘는 책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통해서 기본 이론, 지식을 좀 쌓고 실전 투자를 해보고, 또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 또 제 나름의 어떤 기준을 만들고,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해왔던 것이죠. 서울에 세 채가 있고요. 강동구에 좀, 제가 거주하고 있는 강동구에 좀 몰려 있고요. 경기도에 한 채가 있고요. 고양시, 그다음에 제주에 한 채가 있고요. 세종시에도 한 채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주에도 한 채가 있습니다. 다 전세를 주고 있어요. 전세 보증금만큼의 차익만큼의 제 투자금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로 세팅이 쭉 다 되어 있는 것이고요.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는 회사원이다 보니까 아파트를 제외한 투자 상품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를 다 동시에 투자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시간적인 여유, 뭐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기존에 아주 오래전서부터 해왔던 것이 아파트 투자였던 것이었고 그것을 계속 지금도 그냥 이어서 해나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다른 어떤 투자 영역에서의 어떤 수익성이 크다라는 것을 뭐 그럴 수 있겠지만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제가 잘 하는 분야에서 제일 알고 있는 분야에서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읽어왔고 그 자체로도 저는 크게 부족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제가 2007년쯤에 이제 분양권 투자를 해서 거기서 수익을 좀 봤었고요. 그 수익금을 또 좀 활용해가지고 경기도 의정부라든지 일산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 또 갭 투자를 해가지고 또 소소하게 또 수익을 거뒀어요. 또 그러면서 동시에 저희 이제 두 부부가 일하면서 또 모았던 저축액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시드머니가 한 1억 정도가 만들어졌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희가 전세를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전세를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안 되겠다. 진짜 내 집을 마련해야겠다. 그리고 이왕이면은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것을 하나 사보자 해가지고 이제 재건축 투자 아파트를 보니까 저희가 살고 있는 그 수준의 가격보다 훨씬 높더라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세금이 그때 당시 한 1억 5천 정도였었고요. 저희가 이제 모아둔 그 시드머니가 한 1억 정도 있었기 때문에 2억 5천밖에 없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재건축 아파트는 한 5억 이상 됐었다 보니까 3억 이상의 큰 대출을 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반전세, 월세 이런 것들을 좀 살면서 계속 이제 몸테크 같은 것들을 좀 했었었죠. 그때는 당시 금리도 굉장히 높았었어요. 지금보다 지금 한 3% 후반대인데 그때는 6%, 5% 후반대에서 6% 정도의 금리였었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라든지 경제 여건에 봤을 때는 좀 많은 자금을 대출받아서 투자를 했던 것이죠. 그 아파트가 이제 재건축이 돼서 되는 과정에서 재건축 환급금이라고 해서 돈을 일부 돌려줬어요. 그래서 한 1억 정도를 돌려받았기 때문에 그 아파트를 총 매수한 가격은 한 4억 정도가 되고요. 지금 최근 시세는 한 13억에서 14억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평가 차익이라고 한다면 한 뭐 9억 내지는 10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2012년에 그래서 그렇게 연골 투자를 한번 하니까 사실 자금이 이제 거기 한 곳에 많이 이제 묶이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동안은 투자를 할 수가 없었어요. 2015년경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그때 재건축이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되면서 그 아파트가 이주를 시작하게 되면서 이주금 대출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금이 좀 숨통이 트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금을 가지고 이제 2015년서부터 다시 뭐 서울 수도권 또 지방을 다니면서 이제 투자를 계속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자산이 2015년 이후서부터 자산이 많이 증가를 하게 되었고 공교롭게도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전국의 시장 분위기가 다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자산을 좀 많이 단기간에 불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당연히 있죠. 저도 뭐 제가 하는 투자들이 모두 다 잘 된다고 저도 애초부터 저는 생각하지 않았고 실제 제가 지난 2015년 이후서부터 투자한 개수를 좀 대충 이렇게 세보니까 한 20번 정도 저는 되더라고요. 근데 20번 정도 투자를 해서 제가 손해를 본 적은 딱 한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2천만 원 정도 손해를 봤었고요. 그 실패했던 투자의 그 시기가 언제였냐라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2021년 말에 했던 투자예요. 2021년 말은 하락장이 오기 바로 직전에 이제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 했던 투자는 거시적인 경제 환경이 변화하고 또 뭐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아서 사실은 그 투자가 잘 되지 못한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21년 말로 다시 돌아가서 투자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똑같이 투자를 했을 것 같아요. 제 투자 기준이 잘못돼서 그 투자가 잘못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는 그럴 거라고 봐요. 뭐 시기의 문제가 이제 좋고 나쁨이 있는 것이지 제 투자 기준이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저도 그냥 계속 투자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현금이 쓰레기다. 지금은 어떻게든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 했었거든요. 이제 저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어떤 인식과는 좀 다르게 투자를 해왔던 것 같아요. 속도를 조절하면서 채수를 조절하면서 투자를 해왔었고, 사람들은 현금을 다 연끌해가지고 투자하는데
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히려 현금을 보유하고 대출을 갚고 이런 어떤 사람들하고의 어떤 좀 다른 형태로 투자를 해 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블로그에 이제 글을 읽는 분들이 좀 청개구리 같다 붙여주신 별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가 회사에서 하는 일에 지장을 줘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지금도 제 원칙이 상반기에 한 채 투자하고 하반기에 한 채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어떤 시기 또 지역 이런 것에 소위 몰빵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정하고 있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좋을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 지역에 내려가서 여러 채의 물건들을 막 동시다발적으로 막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하진 않았던 거예요. 어떤 지역이든 그 지역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다라고 하더라도 한 채 정도만 투자를 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21년 말에 그 지역에 가서 했던 투자가 한 채가 아니라 만약에 뭐 5채 이렇게 투자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손해액은 지금보다 훨씬 커졌겠죠. 그게 뭐 당연한 것이 아니냐. 지금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상승장을 좀 되돌아본다면은 사람들이 그때 어떻게 투자를 했었냐면은 일단 돈이 될 것 같은 지역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지역에 뭐 몇 채씩을 막 그냥 내려가서 이렇게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과도한 어떤 투자 행위로만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투자에서 그렇게 실패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투자금에 욕심내지 않는 투자를 늘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투자를 하면은 그 투자가 마치 좋은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매수가가 얼마나 저렴한지 싼지 이런 투자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투자금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철저하게 매수가를 싸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투자가 결과적으로는 좋은 성과를 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입지는 뭐 서울 수도권의 경우에는 입지를 저는 두 가지로 딱 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교통이고요. 두 번째는 학군입니다. 그래서 교통과 학군이 좋은 지역, 좋은 단지를 저는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매수 검토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교통이라는 것은 결국 일자리의 접근성이잖아요. 얼마나 광화문, 강남, 여의도로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교통편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가. 두 번째는 이제 학군인데, 학군은 특목고 자사고를 많이 진학시키는 그런 중학교, 그리고 스카이 진학률이 높은 고등학교, 한 곳에 모여 있는 이런 학원가 지역이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교집합이 되는 지역들을 저는 좋은 입지라고 생각을 하고, 지방은 교통보다는 학군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방은 철저하게 학군이 좋은 곳. 가격은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고점 대비 얼마나 하락해 있는지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염없이 오르는 투자 상품은 없고요. 어느 시점이 되면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하락이 하염없이 또 하락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또 이번 하락장도 마찬가지로 고점 대비 한 30% 정도 하락한 가격에서 또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투자를 해야 된다라면은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입지적인 요소를 잘 갖춘 지역 중에서 가격이 고점 대비 한 30% 정도 하락한 그런 물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한다면은 저는 지금 투자하는 시기 굉장히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